이 넓은 아파트의 정적이 나를 통째로 삼키고 있어. 나는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 집을 떠도는 유령일 뿐인 걸까? 30년을 바쳤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조차 죄가 되는구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짐덩이가 되어버린 걸까? 이렇게 사라질 순 없어. 엄마와 아내라는 그림자 속에 김연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파묻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김연희 씨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문자 입력창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녀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려던 문자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정도의 짧은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연희 씨는 화면을 껐습니다. 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김연희 67살.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며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연희 씨는 멍하니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분당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연희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과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난 건강하니까 자식들한테 짐 안 되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밤이 길어졌습니다. 잠은 줄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고 집을 청소하고 드라마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시들해졌습니다. 언니 다음엔 꼭 나와. 응, 그래야지. 하지만 약속 전날이 되면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거나 집안일이 있다거나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해준다는 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희 씨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만 이상한 걸까? 나만 외로운 걸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려다 문득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생기 없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녀는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언제나 쓴맛만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애들 데리고. 연희 씨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뭘 준비해야 하지? 애들은 뭘 좋아하더라? 그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장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해야 돼. 부담 주면 안 돼. 연희 씨는 펜을 쥔 채 멈춰 섰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멀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전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연희 씨는 현관까지 나가 반겼습니다. 손주들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응, 잘 지냈어. 거실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연희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식탁 가득 놓였습니다. 아들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칭찬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짠가? 너무 매운가?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다 있어.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별 이상 없대. 아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 가족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 가볼게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 그래, 그래. 조심해서 가고. 연희 씨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손주들이 흘린 음식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앉아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엔 언제 오려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음식 맛있었어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연희 씨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쓰지? 자주 오라고 할까? 아니야, 그럼 부담스러워 하겠지. 결국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뭔가 달라져야 해. 연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연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만 이런 걸까? 문득 고등학교 동창 정수기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전화 통화에서 정수기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연희야,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남편은 골프만 다니고 애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때는 그냥 위로만 했었습니다. 나도 똑같은데. 연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연희. 어머, 연희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정숙이 웃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정숙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나도 그냥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연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너도 혹시 외롭니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롭지. 많이. 요즘은 하루하루가 다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또 밥 먹고. 그게 다야.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지난주에 경희도 만났는데 걔도 비슷한 얘기하더라. 자식들한테 연락하기가 조심스럽대. 바쁠까봐. 경희도? 응. 우리 또래 여자들. 다 그런가 봐. 연희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며칠 후 연희 씨는 정숙과 경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경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 얼마만이야, 이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건강, 드라마 이야기. 하지만 이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들, 솔직히 말해도 돼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야.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연희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잘못한 거 아니야. 정숙이 경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야. 예전엔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연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탓할 수는 없잖아. 걔네들도 바쁘고 살기 힘들고. 그건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사람인데. 경희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말이에요. 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졌다고? 네. 엄마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는 있었는데 그냥 나 자신은 없었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남편도 나한테 관심 없고. 그럼 난 뭐예요?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지. 그냥 우리 자신은 아니었어. 연희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김연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 카페를 나와 걸으면서 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주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 경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헤어지면서 연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연희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도 외롭고 경희도 외롭고 아마 다른 친구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부끄러워서? 약해 보일까봐?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연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 안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다 같이 외로우면 뭐가 달라져? 연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전송하고 나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올까? 언제쯤 올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나중에 보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 씨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자주 연락할까? 아니, 그럼 부담스러워 할 텐데.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똑같을 텐데. 취미를 가져볼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연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문득 경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연희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김연희는 어떤 사람이지?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냥 김연희라는 한 사람. 오랜 시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알아보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연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연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해보자.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 한 줄도 적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였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연희 씨는 펜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구나. 그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너 혹시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좌가 있대. 같이 가볼래? 무슨 강좌? 그게 말이야, 제2의 인생 설계라는 프로그램이래. 우리 나이 사람들 위한 거. 연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나 그런 거 별로. 야, 한 번만 가보자.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 결국 연희 씨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은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열댓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미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제2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미선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내 인생은 어디 있나? 나는 누구인가? 연희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과 공허함이죠. 미선 씨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20,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뭘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0, 70은 더 이상 노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경험도 많고 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연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알기. 둘째, 목표 세우기. 셋째, 실천 계획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연희 씨와 정숙은 카페로 갔습니다. 어땠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 그치?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를 안다는 게 뭘까? 연희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아는 거 아닐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연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두 여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다음 달부터 요가 배우기로 했어. 좋네. 나는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너무 재밌어. 연희 씨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구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시작해볼까? 뭘? 몰라. 일단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잖아. 연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희 씨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제목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요리를 잘한다. 마이너스 청소와 정리를 좋아한다. 마이너스 사람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한다. 마이너스 옛날엔 책 읽기를 좋아했다. 몇 가지가 적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노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웃고 꿈을 이야기하던 모습.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연희 씨는 다시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미선 씨가 반겼습니다. 어머,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네, 좋아서 다시 왔어요. 앉으세요. 오늘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아한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아한 독립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사는 겁니다. 연희 씨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수입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수입을요? 요즘은 방법이 많아요. 재능을 나누거나 온라인으로 일하거나. 중요한 건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겁니다. 미선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 건강.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독립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죠. 셋째, 정서적 독립. 자식이나 배우자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한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희 씨는 미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서요. 미선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비행기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먼저 본인이 쓰고 나서 남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연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아한 독립, 경제, 건강, 정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조금 달랐습니다.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연희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 목표라고 적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3가지를 적었습니다. 1.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2. 건강 챙기기. 3. 나 자신 찾기.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생겼습니다. 연희 씨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다. 잘 지내? 다음 달에 한국 갈 것 같아. 연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 어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반갑다. 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살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희 씨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뭘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 씨의 아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6시 30분. 그녀는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좋아. 오늘도 해보자.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팔을 흔들며 30분을 걸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건강을 챙긴다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가 알려준 온라인 강좌를 듣기 시작한 지 2주째였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활용법.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마우스 클릭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블로그요? 제가요? 연희 씨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값진 자산입니다. 요리 레시피를 올리셔도 되고 육아 경험을 나누셔도 됩니다. 연희 씨는 천천히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연희의 작은 부엌으로 정했습니다. 첫 글을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불안했지만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점심 무렵 정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오늘 시간 돼? 응, 왜? 우리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같이 갈래? 좋아. 연희 씨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레스토랑에는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문화센터에서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 씨 오셨어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수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물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밌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책 정리하고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연희 씨도 말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요? 대단한데요?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그냥 제가 아는 요리법 같은 거 올리는 거예요. 그거 좋은데요. 저도 보고 싶어요.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희 씨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좋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름도 지을까요? 우리 모임. 뭐가 좋을까요? 함께 가는 언니들 어때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좋네요. 그걸로 해요. 연희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친구들이 생기는구나. 며칠 후 연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준호야.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엄마 바빠. 바빠요? 무슨 일 하세요? 응.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블로그도 시작했어. 블로그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요리 블로그. 재밌더라. 그리고 친구들이랑 정기 모임도 만들었어. 엄마,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연희 씨도 웃었습니다. 그치?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좋네요. 그러세요.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저희야 괜찮죠.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연희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 다음에 제가 갈게요. 블로그도 보여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연희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괜찮구나. 내가 변해도 괜찮구나. 그날 저녁 연희 씨는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방문자가 20명이었습니다. 댓글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레시피 감사합니다. 따라 해볼게요.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어 보일 줄이야. 다음 레시피도 기대할게요. 연희 씨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연희 씨는 다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사진도 찍고 설명도 적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하고 올렸습니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희 씨는 이제 아침 산책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관련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레시피가 정말 좋네요. 혹시 온라인 강의에 관심 있으신가요? 연희 씨는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한테 강의를 하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연희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나 상의할 게 있어. 뭔데? 연희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대박이다. 당연히 해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야? 너 요리 잘하잖아. 블로그도 혼자 만들었잖아. 그래도 연희야, 2달 전 너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외로워했잖아. 지금은 달라졌어. 너 할 수 있어. 정숙의 말에 연희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해볼게. 일주일 후 연희 씨는 첫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익숙한 손놀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장을 풀어주시고요. 불은 중불로 맞추시면 됩니다. 1시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연희 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했다. 내가 했어. 며칠 후 강의 영상에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설명이 정말 쉬워요. 따뜻한 목소리가 좋아요. 다음 강의도 기대할게요. 연희 씨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강의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블로그에 링크 있던데요. 저도 봤어요.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연희 씨는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혼자서도 잘 사실 것 같아서. 그래. 엄마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고 연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희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인 식물들이었습니다. 작은 허브들이 초록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화면 속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블로그 봤어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던데요? 응, 그렇더라. 나도 놀랐어. 대단하세요, 진짜. 우리 엄마가 인플루언서네. 연희 씨가 웃었습니다. 무슨 인플루언서. 그냥 요리 좀 알려주는 거지. 그래도 멋있어요. 저도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엄마 이런 일 하신다고. 그래. 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 거예요. 그때 같이 외식하고 쇼핑도 해요. 좋아. 엄마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엄마 요즘 바쁘시잖아요. 둘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연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날 오후 문화센터에서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언니들 8명이 모였습니다. 카페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주 봐주는 날이 줄었어요. 며느리한테 말했거든요. 주 이틀만 봐주겠다고. 잘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며느리가 섭섭해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저는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거라고. 어머, 남편이 뭐래요? 처음엔 놀라더니 지금은 괜찮대요. 본인도 친구들 만나더라고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연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유튜브요? 네. 블로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영상으로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저는 유튜브는 아직 못하겠던데.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많이 변했어. 6개월 전만 해도 다들 우울해하고 외로워했잖아. 맞아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외로울 시간도 없어요. 모두가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한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가끔은 여전히 외로워요.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저도요. 아무리 바빠도 밤에 혼자 있으면 그래요. 연희 씨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외로움에 압도되지 않게 된 거죠. 맞아요. 예전엔 외로움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냥 감정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이긴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네요. 좋은 말이에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 씨는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니 아련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행복했고 지금은 지금대로 괜찮았습니다. 연희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적었던 목표를 펼쳤습니다. 1.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2. 건강 챙기기. 3. 나 자신 찾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강의로 매달 조금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잘 먹었습니다. 나 자신은 찾았을까요? 연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찾은 건 아니야.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하지만 찾아가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연희 씨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새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재밌어졌어요. 목소리가 엄마 같아서 위로가 돼요. 혼자 사는 노인인데 선생님 영상 보면서 요리해요. 감사해요. 연희 씨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녀는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갈게요. 애들 데리고. 그래, 좋아. 엄마, 괜찮으세요? 바쁘시면 다음에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내일 시간 있어.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연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청소는 어떻게 할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 같이 밖에서 먹자고 하지 뭐.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들어와.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연희 씨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나가서 먹자. 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유튜브 영상 찍느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외식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시고. 그렇지? 5명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멋있으세요. 유튜브도 하시고. 그래. 아들이 보기에도 그래. 네.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 유튜버시라고. 연희 씨가 웃었습니다. 유튜버까진 아니고 그냥 취미야. 아니에요. 구독자 500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유튜브 볼 수 있어요? 그럼 봐야지.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이는 거. 우와. 모두가 즐겁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돈이나 건강이나. 다 괜찮아. 걱정 마. 정말요? 응. 요즘 온라인 강의도 하고 유튜브로도 조금씩 수입이 생겨. 그리고 건강도 좋아. 매일 운동하거든.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알아. 근데 엄마 이제 괜찮아.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가정 잘 꾸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가끔 올게요. 어머님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 보고 싶을 때 와. 부담 갖지 말고. 연희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헤어질 때 아들이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아들. 그날 밤 연희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이맘때 그녀는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외로움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가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야. 연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연희 씨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혼자 사는 어른을 위한 간단한 저녁 식사. 영상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혼자여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울었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위로가 됐어요. 선생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연희 씨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연희 씨는 1년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내년 목표 마이너스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들기, 마이너스 요리책 출판 도전해보기, 마이너스 해외여행 한번 가보기. 구체적인 목표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새해 첫날 아침, 연희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이게 내 길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길. 연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정숙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희야, 올해도 우리 함께 힘내자. 연희 씨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김연희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당당하게 살아요. 우아하게 독립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연희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했습니다. 블로그 글도 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연희 씨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입니다. 새해 첫날이네요. 오늘은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새해 떡국 끓이는 법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연희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연희 씨는 요리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제2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웠던 하지만 다시 일어선 당당하게 우아하게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